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잇 함께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1분기 출생아 7만 명성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인구가 17개월째 자연 감소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구가 경제 바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우리는 네. 물론 수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내수가 적기 때문에 이 인구에 대한 걱정을 좀 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고용이라든지 모든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네. 3월 달에 출생아 숫자를 봤더니 24,054명. 작년 3월에 비해서 15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월별 그러니까 3월 달로만 따져서는 1981년에 처음으로 이 집계를 내기 시작했는데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숫자는 얼마인가 하면 26,603명. 그래가지고 사망자가 출생자보다도 2,549명이 많습니다.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월별로 감소를 한 게 2019년 11월 이후 지금 17개월째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전체로 따져서는 인구 감소가 7,039명이고요. 그리고 또 출산율이 0.8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분기에 비해서 0.03이 또 떨어진 걸로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결혼 건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이혼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 건수가 3월 달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6,763건인데 이게 작년 3월하고 비교를 하면은 13.4%나 줄어들은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왜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추세라 하더라도 갑자기 13%씩 줄어드는 거는 그리고 작년 3월도 사실 결혼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죠. 편한 시기는 네. 아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과 비교를 네. 한다면 이렇게 13%까지 줄어든 게 뭘까? 좀 낙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제 코로나 끝이 보이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결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봤더니 30대 초반 남자, 20대 후반 여자의 결혼 건수가 많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건수는 좀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혼 건수 같은 경우에 1,778건 그러니까 이 전월 동기 대비해 가지고 1,778건이 늘어나 가지고 9,074건을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늘어난 건가 하면 24.4%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건수가 24% 늘어났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늘어난 건데 네. 왜 갑자기 그러면 이렇게 이혼 건수가 늘어났겠느냐 여기에 대한 분석은 아무래도 그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네.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막상 이혼을 하려고 그랬더니 법원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사람들이 못 모이고 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다 그래도 쉽지 않고 이러니까 미뤄뒀다가 이제 사정이 좀 좋아지니까 이혼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혼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가 하면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 때 부부의 정이 더 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던 걸로 판명이 났다 이렇게 그럴 것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아마도 집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더 부딪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하고요. 네, 아무튼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런 조짐이 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원전에 대한 입장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네. 그리고 원전을 바탕으로 발전하는 건 끝났다. 탈핵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에 어느 누구도 탈원전을 입 밖에 내는 것을 상당히 꺼려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탈원전의 변화 분위기가 감지되느냐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은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그럽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합의 사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한국과 미국이 협력을 해서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동 성명하고 함께 그 공개가 된 별도 문서를 보면은 원전 공급망을 함께 구성하고 해외 원전 시장에 공동 참여하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탈원전 하는 나라에서 원전을 만든다는 거는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은 네.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의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정부 관리라든지 또 뭐 여당 인사의 발언 예전과 좀 달라졌다면서요? 네, 이 얘기를 갖다가 또 기폭시킨 게 뭔가 하면 문성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네. 최근에 그 한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았는가 하면은 탈원전하면서 다른 나라에다가 원전을 수출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사용 후 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확보된다면은 추가적인 원전 건설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정부 관리 장관이 하던 얘기하고는 굉장히 많이 바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조에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이때까지의 정부 분위기하고 좀 달라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송영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SMR 소형원자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소형원자로 얘기를 할 때 어디 감히 원자로 얘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여당 중심으로 국회에서 지금 현재 소형원자로 관련된 그 포럼이 있었거든요. 이 포럼에 보면은 정부의 높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바뀌는 거 아니냐 네. 하는 그런 계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엊그저께 원전 관련주가 오르고 네. 했던 것들도 단순히 미국하고 협력을 해서 해외 원전 진출한다? 한참 먼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원전 정책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가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보면은 소형 원자로 SMR이라든지 뭐 원자력 발전소 다른 거 아닌가요? 네, 사실 그러니까 네. 탈원전을 주장을 하면서 SMR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네. SMR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 안전도가 더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왜 네. 그런가 하면은 터빈이라든지 아니면 반응로 또 그 냉각기 뭐 네. 이게 지금 현재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는 배관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진이 난다든지 충격이 생겼을 경우에는 사고가 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네. 일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로 때리면 어떡하느냐라고까지 물어볼 만큼 그러니까 사실 원자력 발전소도 굉장히 안전하긴 하지만은 네. 극히 낮은 일부의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SMR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체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배관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사실은 큰 사고가 나기는 어렵게 그렇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네. SMR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내 집 옆에 들어왔다. 수긍할까요? 안 하겠죠. 아마 내가 보기에는 네. 원자력 발전소나 소형 원자로나 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거부감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럼요. 그 안전도가 좀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괜찮고 원자력 발전소는 안 되고 이건 아닐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 소형 원자력 발전소, 소형 원자로는 어디다가 건설을 하는가 하면은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 네. 그러니까 몇 명만 모여 사는 동떨어진 지역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이런 소형 원자로가 별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적인 흐름이 소형 원자로는 어떤 기술 차원이고 네. 우리나라 이 소형 원자로가 어떻게 개발이 됐는가 하면 러시아의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나라 소형 원자로 기술이 발달돼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어떤 흐름의 변화는 탈원전에서 좀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왜 그런가 하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원전에 대한 전력 비중이 한 29%, 30%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50년 탈원전을 생각을 한다면은 탄소를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은 원자력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